예,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각 당 지도부와 후보들의 뜨거운 유세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후보들 간 비방과 고소전이 난무하면서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경환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 세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이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이틀째입니다. 세 분 대변인께서도 뭐 주요 후보들과 함께 유세 현장 같이 좀 동행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심의 소리 얼마나 좀 따끔한 소리들이 나왔는지 현장 가보셨죠? 네. 예, 어떤가요? 민주당에 대한 요구는 어떤 게 주로 있었습니까? 민주당 요구보다는 일단 저도 오늘 방금 이제 선거운동을 하다 왔는데요. 예. 일단 좀뭐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많이 시끄럽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선거운동을 많이 양해를 구하고 하는 편입니다. 예. 제가 갔던 쪽이 조금 보수적인 동네입니다. 현직 단체장이 야당 단체장이고요. 그럼 보통 현직 단체장이 굉장히 힘을 많이 받거든요.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막 이렇게 사람도 많이 동원하는데 오히려 지금 현직 단체장이 좀 별로 힘을 못 쓰더라고요. 유세하는데 이렇게 붙어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좀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높고 이래서 예. 좀 이렇게 뭐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 아닌가 분위기가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 대표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예, 저는 제 지역구에 있어서 예. 제 지역구에서 이렇게 유세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또 뭐 남경필 지사도 우리 고양시에 와서 같이 유세하고 그랬습니다. 예, 어떤 얘기를 좀 들으셨나요? 뭐 열렬히 지지를 좀 받았나요? 어떻게 예, 보셨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당이 지금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예. 그렇죠. 이제 바닥에서 보면 현재 뭐 현 대통령이 일자리 대통령을 스스로 자임했지만 그런 부분에 실패하고 뭐 소득 분배 자체도 약간 이제 엉망이 됐다라는 통계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경제 정책은 전체적으로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좀 어필이 되면 예. 조금 그 국민들이 예. 야당에 대한 적정한 힘을 실어주겠다. 여당에 대해서 너무 많은 힘을 실지는 않겠다. 예.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좀 이렇게 좀 야당도 좀 살 수 있는 토대를 주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해보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바른미래당 우리 김철구 대변인. 저는 벌써 목소리가 좀 쉬었습니다. 예. 어제 안철수 후보가 제 지역구인 그 구로구의 개봉역에 첫 출근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와서 이제 시민들을 많이 뵙고 갔는데 격려를 해주신 분들이 많았고요. 특히 이제 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뭐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가 호전되면서 한반도 평화 분위기는 있지만 사실은 경제 지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실업률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 그 성장률이 3.9%인데 거기에도 못 미치는 3.1% 성장률에다가 선진국들은 일자리가 넘쳐나는데 우리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특히 젊은 청년 일자리들이 부족한 이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어려움들을 많이 토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이제 슬로건으로 망가진 경제 먼저 살리겠습니다. 망가진 경제, 내 지갑은, 내 일자리는 어디 갔느냐 이런 모토로 열심히 그 시민들, 국민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대 양당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서 바른미래당의 존재를 국민들에게 열심히 설파하고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이번 선거가 집권당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치러진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후보들이 특히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는 이른바 용곽산 선거를 하려고 한다. 소리 없는 선거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대통령 지지율 뒤에 숨어서 당선될 것이다. 이런 오만과 착각에 빠져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역대 서울시장 선거로 본다면 거의 대부분 야당 시장이 당선된 사례로 본다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견제와 균형 이것에 맞춰서 선거 결과는 굉장히 다른 양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각산 선거요? 예. 자, 민주당 이런 비판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에 너무 의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슨 민심을 전하는 게 아니라 유세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마치. 어쨌든 뭐 박원순 시장님 어쨌든 두 번 재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안정적인 뭐 운영을 해왔고요. 그리고 지지율도 견고하기 때문에 사실 막 소리나게 안 하는 것이지 오히려 지금 뭐 강남 3구라든지 아니면 뭐 보궐선거를 돕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해오던 것들을 계속 해가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뭐 대통령의 지지율에 숨는 건 아니고요. 본인은 어쨌든 그동안 해온 일들을 계속 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짓말이다. 뭐 실제 40%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오늘 울산 가셔서 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의도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뭐 우리 당 입장에서 뭐 실제 뭐 우리는 이제 샤이 보수라고 해서 보수가 제대로 된
제 보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는 어떤 그대로의 여론조사가 있을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약간 회의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정부 여당 쪽에서 이 지지율을 약간 이렇게 뭐 유리하게 해석하는 실제로 그런 통계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 보도도 얼마 전에 있었고요. 광주 지역이나 이 지역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 여론조사 할 때 자기한테 유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실제로 그 여론조사 시간이 한 9분 정도 됩니다. 예. 9분 정도 될 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좀 견디기 힘들어서 실제 끊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모든 여론조사가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일단 할 수 있고요. 또 40%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쪽 지지자들을 좀 이렇게 결집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로 좀 보여집니다. 당연히 선거를 하게 되면 우리 쪽 지지자를 모아서 유리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야 예. 우리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결과라 봐야 되겠죠. 글쎄 여론조사 공표 문제는 항상 뭐 선거철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깜깜이 선거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야 3당 쪽, 그러니까 뭐 소수 정당 쪽에서는 선거에 대해서 이번에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존재감이 좀 미약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바른미래당 쪽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좀 하시는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이 출마하신 전 지역 후보에 대해서 다 같이 그 역할 비중을 두고 일제 공세를 하시는지, 어떤 좀 전략을 좀 세우고 계신가요? 일단 그 광역단체장을 출마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전방위적인 선거운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저희 이제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장 선거가 예. 가장 중요한 선거고, 마치 그 17개 광역단체장을 본다면 서울이라는 게 상징성이 있고, 쇠빙선과 그 기관차 같은 앞에서 끌어주는 이런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서울시장 선거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특히 이제 그 박원순 시장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25개 구청을 석권하겠다. 석권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는데 25개 중에 본인 선거를 하면서 본인이 지지해달라면 되지 25개를 자기가 꼭 다 해야 되겠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말씀 우선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그 핵심 공약으로 안철수 후보가 서울 개벽이라는 그 핵심 프로젝트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서울 시내에 지상으로 있는 그러니까 전철, 국철 이 부분을 전부 다 지하화하겠다는 건데요. 그 전철이 다니는 길을 숲길로 만들고 공원을 만들었을 때 서울이 달라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 그게 굉장히 호응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예. 공약이 뭐 각 당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선거 예. 얘기를 자꾸 하시면 예,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뭐 혹시나 뭐 후보님들 모셔가지고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한번 저희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몇 가지만 좀 이슈가 되는 것 좀 짚어볼게요. 열심히 뭐 뛰고 다니시는데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 이 세월호 천막 관련해서 죽음의 구판에 비교하면서 좀 파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명이 나왔습니까? 어떠세요? 예, 뭐 당연히 해명이 되는 거고요. 예.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지금 제목을 세월호 죽음의 구판이라고 해서 세월호가 죽음의 구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냥 전체 문맥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불평분만을 가르치고 선동하고 젊은이들에게 절망을 선동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몹쓸 나라라고 하고 자살을 부추기고 죽은 자들은 무조건 아름답다고 하고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헬조선, 뭐 절망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기본적인 취지는 이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제는 한 4년쯤 지났으니까 그 화해와 치유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 지금 이미 세월호 특별조사법이 이미 예.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진상규명 그게 맡기고 이제는 화해와 치유 쪽으로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이 절망을 가르친다.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다라는 걸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좋을 텐데 야당 쪽에서는 왜 그렇게 이야기한지 않고 죽음의 구판이라는 이 단어를 쓰셨는지에 대해서 좀 비난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적절치 않죠. 그러니까 그 우리 이경환 부대변인이 김문수 후보를 굉장히 대변을 잘하는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 직접 얘기한 그 죽음의 구판 이것은요 어떤 식으로도 용서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굉장히 뭐 어찌 보면 해석을 잘 하시는데요. 세월호 천막 같은 죽음의 구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칭을 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왜 광화문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하면서요. 그래서 나중에 오히려 해명을 할 때에도 그걸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때 좀 내가 말 실수했다. 출정식에서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대중들이 많고 이런 데 있으니까 내가 좀 말 실수했다 이러면 넘어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중에 해명을 할 때도 자기를 계속 변명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가족과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이분이 어찌 보면 예전에 노동운동 하던 때입니다. 저도 뭐 대학교 초임 들어가서 저분 연설하는 거 많이 들었는데요. 예. 그런 분이 맞는지 되게 의심스러울 정도로 행보를 보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오히려 지금 당 대표하고 막말 경쟁을 하시는 건지 저는 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뭐 하실 말씀 예, 있으세요? 제가 짧게 아까 부탁드릴게요. 짧게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문맥을 전체 읽어보면 제가 말한 문맥 그런 의지로 이야기한 게 맞습니다. 예, 그 예. 문맥 하나의 다른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걸 그대로 이야기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 한 분 더 할게요. 이거 뭐 예. 우연입니다. 예,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예, 예. 권영진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얘기인데요. 이 출석 끝마치고 이동 도중에 한 중년 여성이 이렇게 밀치는 바람에 이렇게 넘어지셨는데 예. 뭐 테러다 아니다. 뭐 그쪽 소속된 단체에서는 우발적 사건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또 선거의 후보들 뭐 또 다른 유세를 지원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여러 번 있다 보니까 이번에 차제에 그분에 대한 대비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 사건을 또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우리 이제 먼저 네,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 뭐 어떤 이유로도 이 후보를 상대로 한 뭐 폭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테러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전후 사정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분들이 그 장애인 학부모가 아마 단체인데 이분들이 아마 3월 달부터 계속 만나라고 요구했었나 봅니다. 저도 영상을 보니까 그 예. 앞에서 뭐 무릎 꿇고 되게 이렇게 엎드려서 뭐 한번 얘기 들어주십시오 하다가 빨리 끝나서 저분이 이게 가려다가 이렇게 좀 맞은 건지 아니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심하게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다치게 많이 다쳤습니다. 꼬리뼈가 나갔다고 하니까요. 예, 예. 그래서 어쨌든 폭력은 안 되지만 그 전후 사정도 좀 저분들의 얘기도 들어올 필요가 있는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를 뭐 정치 테러로 몰아가면서 배우를 뭐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권영진 후보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선거 유세 활동이 어려운 상황. 예, 단기적으로 좀 어렵다고 예, 일단 예, 진단이 예, 나왔고 한 예. 3주 정도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좀 저희들은 약간 좀 당황스러운데 어쨌든 뭐 국민이 적절하게 판단해 줄 거라고 보고 우리가 테러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냥 일단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행위가 있었다는 거고요. 예. 그렇지만 실제로 그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는 후보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다만 이제 이 단체 자체가 진보 성향의 장애인 단체로서 계속적으로 권영진 후보에 반대하는 세력이었거든요. 실제로 그 당시에서도 보면은 뭐 마이크와 스피커를 미리 장착해가지고 출정식을 방해하고 있었고 이런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테러를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그런 실제로 고의성이 있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한 사람은 알 수가 없죠. 그건 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 글쎄 어떤 경우든 뭐 테러나 또 특히 이제 그 선거 기간 중에 후보는 철저하게 보호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광역단체장 후보들 같은 경우는 경찰에 그 경호가 붙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저는 글쎄요 이게 무슨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무슨 테러 정도로 할 수 있는 단체인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거고요. 근데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예. 또 후보가 이렇게 많이 다쳐서 실제 선거운동이 못하는 상황이 되면 예. 이건 그 후보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 되기 때문에 예. 오해 없도록 규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테러라는 그 단어가 주는 반감 좀 있다는 점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자, 오늘 이제 6월 임시국회 소집 자유한국당이 해놨지 않습니까? 예. 뭐 방탄국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선거 유세 이제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된 마당에 본회의가 과연 열릴 수 있을 것인가? 임시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인가? 지금 원구성 문제는 어차피 이제 지방선거와 동시시되는 재보궐선거가 맞물려 가는 상황에서 쉽지 않다.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유한국당 입장 오늘 뭐 낸 거 있죠? 오늘 예. 뭐 그래도 어쨌든 지금 지방선거 이루어지지만 지금 북미 고위급 회담도 있고 지금 원구성도 필요한 부분이 존재하고요. 예. 그리고 뭐 여당에서는 이걸 방탄국회라고 얘기하는데 방탄국회라고 하는 소집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방탄 자체는 실제로 국회를 열고 나서 그다음에 의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난번에도 결국엔 여당 의원들이 가담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방탄이 이루어진 것이 소집 자체가 방탄이라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이걸 마치 어떤 감정적인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방탄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국회를 열게 된 것은 반드시 지금 국회에서 일이 많다.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되어지지만 어떤 의원 한 명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걸 방탄하기 위해서 이제 국회를 소집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아예 예. 그걸 의원을 올린다든지 그렇지도 않죠. 그런 건 다 올려가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방탄국회라고 비난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 법적인 절차에 따라 왜 소집 요구를 한 거다. 그렇습니다. 그런 예. 이야기죠. 그건 내가 먼저 얘기해야 되겠네. 말씀하시죠. 예. 이걸 적절치 않습니다. 우선 선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지역구에 가서 선거 지원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전반기에 국회의장 임기도 끝났고 상임위원장 등 다 임기가 끝났어요. 그럼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이런 그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원구성을 하고 나서 사실상 국회를 열어야 되는 게 맞는데 도대체 6월 임시국회를 열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건 결국은 지금 법사위원장 하는 그분의 그 국회의원의 구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이게 왜 방탄국회가 되냐면요. 사실은 임시회 기간이 아니면 그냥 바로 구속하면 됩니다. 임시회 기간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원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국회를 여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선거 기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원래 짝수 기간에 열게 돼 있는데요. 하지만 그 전제는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여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예. 뭐 무슨 밤에 몰래 이렇게 갖다 넣어서 하는 거는 방탄국회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세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경환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